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2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최근 중국 외부에 돌고 있는 중국 해군 항공대 H-6N 폭격기 사진이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인민해방군이 최신의 H-6N 폭격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모습을 공개했으며 이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타임스 보도 후 각국 매체는 이 미사일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언론들은 DF-17의 파생형이며 폭격기가 촬영된 장소는 대만과 가까운 남중국해 어딘가의 기지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미사일이 사거리 2000에서 3000km에 달하는 관타격용 CJ-100이란 분석도 내놨다. 그러나 보도와 달리 폭격기가 촬영된 장소는 대만 근처도 아니었고 탑재된 미사일도 CJ-100이 아니었다. 사진에 나온 폭격기 기체의 번호를 추적한 결과 해당 기체는 제9만 3671부대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하는 중국 공군 제106 항공여단 소속 기체로 확인됐다. 사진 촬영도 대만에서 직선거리로 1200km 이상 떨어진 허난성 난양시 소재의 내이샹 공군기지로 밝혀졌다. 중국의 대륙간彈道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내륙 익숙한 곳에 배치된 이 부대는 H-6N 폭격기를 가장 먼저 수령한 부대다. 그리고 핵공격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 전략 타격 부대다. 이 부대의 평시 활동은 거의 노출되지 않으며 촬영돼 SNS에 올라와도 검열되는 높은 보안 등급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오히려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의도적 노출이라는 의미다. 중국은 신형 폭격기에 신형 미사일이 장착된 사진과 영상을 슬그머니 흘려 관영 매체가 보도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선전 전술을 썼던 것이다.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이번에 H-6N 폭격기가 달고 나온 미사일은 폭격기 탑재용으로 개발된 신형 미사일이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DF-17이나 CJ-100과는 다른 별개의 미사일이다. 중국은 러시아가 지상 발사용인 QK-720 이스칸데르를 개조해 공중 발사형인 KH-47M2 긴자를 만든 것에 착안했다. 이에 DF-ZF 극초음속 활공체 탄두를 공중에서 투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번에 H-6N에 장착돼 발견된 신형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의 탄두부는 DF-17과 모양이 거의 같다. DF-17과 같은 극초음속 활광체 탄두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CHGB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인다. 중국이 밝힌 DF-17의 최대 사거리는 2500km가 넘었다. 하지만 DF-ZF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미사일이 2017년 11월 시험 비행에서 보인 최대 사거리는 1400km다. 이번에 글로벌 타임스에 보도된 신형 미사일은 공중 발사라는 이점 때문에 지상 발사보다 사거리가 연장됐을 수 있다. 그래도 발사 중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체를 경량화해야 해 연료 탑재량이 감소했을 것이다. 사거리는 지상 발사형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의 사거리도 미국의 전략 거점인 괌을 타격하기엔 충분하다. 더구나 H-6N 폭격기의 작전 반경이 3500km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은 괌을 언제든 핵탄두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셈이다. 글로벌 타임스가 이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기존 MD 방어 시스템으론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활공체 탑재 미사일을 공개함으로써 대미 경고 효과를 누렸던 것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내수용이다. 중국의 H-6 폭격기가 규슈 오키나와 대만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일본, 대만의 방공 저지선을 뚫고 오키나와 동남부의 발사 위치까지 날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여기에 설령 발사한다 해도 미국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부터 비행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적외선 위성 추적 시스템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의 무력 시위는 역풍만 불렀다. 글로벌 타임스 보도 다음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본토 동부 메인주 포츠머스 해군 조선소 부두를 찾았다.
미 해군의 잠수함 정비와 현대화 개장 공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여기서 중국의 경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폭탄 선언을 했다. 그는 해군의 재래식 신속 타격 계획을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공해 원거리 표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개조해 먼저 배치하고 주무알트급 구축함, 알레이버급급 구축함 순서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 미군의 극초음속 무기 배치 순서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임을 시사한 거다. 당초 미국은 육군이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LRHW를 최초의 실전 배치 극초음속 무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개발 막바지에 와 있는 LRHW는 최근 시험 발사에서 15cm의 명중 오차를 기록했다. 사거리는 1600km 이상이며 평균 비행 속도는 마하우 수준이다. 대단히 불규칙한 비행 패턴 때문에 중국의 현재 MD 차선으로는 추적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LRHW는 C-17A 수송기에 탑재가 가능한데 주한미군 배치도 유력히 거론됐다. 주한미군이 군산에 이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미국은 베이징을 10분 타격권에 두게 된다. 이 미사일의 전력화 예정 시기는 2022년도, 즉 내년 10월 이후다. 그런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보다 앞서 새로운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될 것이며 그 전력화 플랫폼이 잠수함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도 그 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라고 언급한 버지니아급 잠수함 개조 현장에서 말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시찰한 잠수함은 이미 건조돼 미 해군에 인도된 버지니아급 잠수함 가운데 VPM을 장착한 블록 3 또는 블록 IV 모델로 추정된다. 미 해군은 육군의 LRHW와 마찬가지로 극초음속 활공 체인 CHGB를 투발하기 위해 2단 고체 연료 구조의 7m급 추진체를 개발 중이다. 이 미사일의 개발 진척 속도가 예정보다 빠르다면 현재 개조 공사 중인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VPM에 이 미사일이 탑재될 수도 있다. 현존하는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중 최강의 천의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다. 세계 최악의 대잠 작전 환경을 가진 서해에 들어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LRHW의 한반도 배치보다 중국으로선 더 최악의 상황이다. 미사일 발사 지점이 서해 한복판이라면 이는 한반도에서 발사되는 것보다 베이징까지의 비행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은 서해에 항상 한 척의 공격 원잠을 배치해놓고 있다.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다른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및 정비 시설을 두고 있다. 서해 일대인 항상 한 척 이상의 중국 전략 원잠이 머문다. 중국 전략 원잠을 담당하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원잠이 목표를 바꿔 베이징에 대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삼둥반도 북동 해역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600km 안팎이다. 여기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5분이면 베이징에 도달한다는 얘기다. 미국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중국에서 초기 경보와 대피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에서 4분 정도다. 미국 극초음속 무기의 서해 배치는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짐을 의미한다. 중국 잠수함은 일본과 오키나와, 대만이란 방벽과 미일 양국의 대잠 방어선 때문에 미국 근처로 갈 수 없다. 반면 미 해군은 수십 척의 잠수함을 베이징 인근 해역에 보낼 수 있다. 여차하면 수십 알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베이징은 자신에게 승산이 있다고 믿는 것일까?